우주에는 별과 행성들이 수없이 많다. 아직 확신할 수는 없지만 지구와 같은 생명의 출현과 진화 과정은 코스모스 도처에서 진행되고 있을 것이다. 우리 은하수 은하 하나에만 해도 100만 개의 다른 세상이 존재한다. 거기에는 우리와 전혀 다른 모습의 지적 존재들이 훨씬 앞선 기술 문명을 키우고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많은 세상 중에서도 지구는 표면이 온통 물로 덮여있는 진귀한 존재다. 이런 지구에는 지능을 가진 수많은 생물이 살고 있다. 그 중에도 지적 생물로 거대한 몸체를 자랑하며 바다의 주인으로 고도의 지능을 가진 존재는 고래다. 고래는 가장 덩치가 큰 동물이다. 심지어 공룡보다도 훨씬 크다. 고래의 조상은 육식성 포유동물로 지상에서 살다가 바다로 이주했다. 어둡고 컴컴한 바다에서 고래는 진화를 통해 청각을 크게 발달시켰다. 고래들이 내는 소리가 노래인지는 확실하지 않다. 하지만 그들은 음정, 박자, 리듬, 소절 등을 정확하게 반복하는 소리를 길게 낸다. 혹등고래의 노래를 음성언어로 간주한다면 그 정보량이 100만 비트에 이른다. 이는 일리아드나 오디세이아를 쓸만한 분량이다. 고래들에게 가장 위협적인 존재는 인간이 만든 배다. 점점 배의 숫자가 증가하면서 바다의 소음은 눈에 띄게 높아졌다. 고개들의 교신거리도 200년 전쯤에는 대략 1만 킬로미터였던 것이 최근에는 수백 킬로미터로 줄었다. 그러나 인간은 고래에게 이보다 더 나쁜 짓을 해왔다. 고래를 사냥하는 것이다. 특히 일본, 노르웨이, 구소련 등은 고래의 상거래를 조장하는 국가다. 우리 인류는 하나의 종으로서 외계 지적 생물과의 교신에 관심이 크다. 그렇다면 외계보다 지구의 다른 생물들과의 교신부터 먼저 진지하게 시도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모든 동식물에는 4종류의 서로 다른 핵산으로 만들어진 이중나선 구조의 DNA가 있다. 여기에는 그들 각각의 유전 정보가 기록되어 있다. 핵산은 스스로 복제하며 유전적 정보를 발현한다. 핵산에 기록된 유전 정보량은 바이러스의 1만 비트부터 인간과 고래의 50억 비트까지 다양하다. 우리 몸은 약 100조 개의 세포로 만들어져 있다. 각각의 세포에는 태고적부터의 유전 정보가 모두 들어있다. 즉, 인간은 박테리아에서 인간으로까지 진화 과정 중간에 있는 다양한 생물의 유전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는 말이다. 이는 결국 다양한 생물이 공동의 조상에서 진화했다는 증거다. 유전자 백과사전의 정보가 유효하지만 주위 환경이 너무 빨리 변한다면 대응할 수 없게 될 수도 있다. 그런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생물은 뇌라는 특수기관을 만들었다. 그리고 뇌는 수백만 년 동안 진화를 통해 더 많은 정보를 가지게 되었다. 우리는 뇌의 구조에서 진화의 단계를 알 수 있다. 뇌는 내부에서 외부로 진화했다. 가장 깊숙한 곳에는 뇌관이 있고 그 바깥으로 알 영역, 변연계, 대뇌피질 순이다. 알 영역은 파충류의 것이며 변연계는 포유류 시기에 생긴 뇌다. 대뇌피질은 영장류 시기에 생긴 뇌다. 대뇌피질은 두뇌 전체 질량의 3분의 2 이상을 차지하며 의식을 창출하는 기관이다. 직관과 비판적 분석의 중추로서 읽기와 쓰기, 수학적 추론과 작곡, 아이디어 창출과 영감의 발현이 이루어지는 곳이다. 대뇌피질은 인류와 다른 종에 차별화한다. 한마디로 문명은 대뇌피질의 산물인 것이다. 또한 인류가 꿈꾸는 우주여행의 시발점이라 할 수 있다. 뇌의 언어는 유전자 DNA 언어와 다르다.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은 모두 신경원 또는 뉴런이라 불리는 세포 속에 암호로 쓰여 있다. 우리 몸속에는 뉴런이 약 1000억 개 있다. 이들은 미세한 전기화학적 스위치 회로로 연결되어 있다. 우리가 생각하는 행위 하나에도 수백 개의 전기화학적 신호 자극의 결합체에서 이루어진다. 대뇌피질은 울퉁불퉁한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 골짜기를 파서 제한된 부피 안에 되도록 넓은 표면이 들어가도록 했다. 이는 최대한 방대한 정보를 기록하기 위한 것이다. 대뇌피질의 오른쪽 방구는 패턴의 인식, 직관과 감수성의 발동, 창조적 통찰 등을 한다. 왼쪽 방구는 이성, 분석, 비판적 사고를 한다. 이렇게 양쪽 방구는 상반된 기능을 수행하여 인간의 의식 작용을 상호 보완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인간의 두뇌에는 100조 비트의 정보를 저장할 수 있다. 이는 영어책으로 대략 2천만 권에 해당한다. 참고로 세계에서 가장 큰 도서관의 장서량이 대략 이 정도일 것이다. 두뇌 도서관은 책 대부분을 대뇌피질에 보관한다. 그리고 대략 1만 년 전쯤부터는 사람에게 필요한 정보량이 두뇌로도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늘어났다. 그러자 인간은 정보 저장소를 뇌가 아닌 곳에 별도로 만들기 시작했다. 이 기억의 대형 물류 창고를 우리는 도서관이라고 부른다. 고대 사회에서는 글을 점토판에 새겼다. 오늘날 서양에서 사용하는 알파벳의 조상인 쐐기 문자는 약 5000년 전에 근동 지방에서 발명되었다. 점토판 이외에도 돌이나 가죽, 파피루스, 비단 등에도 글씨를 썼다. 그러다가 2세기에서 6세기 사이 중국에서 처음으로 종이와 목판 인쇄술이 발명되었다. 이 기술이 유럽 사회에 전해진 것은 천여 년이 더 지난 후다. 1450년 금속 활자가 발명되기 전까지는 전 유럽에 있던 책이라고 해야 겨우 수만 권에 불과했다. 그러나 활자가 발명된 지 50년 후에는 전 유럽에 약 1000만 권의 책을 볼 수 있게 됐다. 최근에 와서는 문고판 책이 보급되어 싼 값으로 모든 종류의 책을 읽을 수 있게 되었다.
책은 씨앗과 같다. 척박한 땅에서도 찬란한 꽃을 피워내는 씨앗과 같은 존재인 것이다. 책은 시간 여행을 가능하게 해준다. 시간을 거슬러 조상의 지혜를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것이다. 책은 인류가 하나의 종으로서 고유의 지식 체계를 구축하는 데 결정적으로 기여했다. 그러므로 우리의 문명이 얼마나 성장하느냐는 우리가 도서관을 얼마나 많이 가지느냐에 달려있다. 은하수 은하 어디엔가 또 다른 지구가 있다면 거기에도 인류와 흡사한 생물이 출현할 수 있을 것인가? 아무도 그럴 것이라고 믿지 않는다. 진화의 과정에서 우연히 휘두르는 폭력적 미력이나 우주선 입자가 유발하는 돌연변이 등은 제각각일 것이기 때문이다. 인과율이 초래하는 진화의 결과는 얽히고 설켜 우리가 도저히 가늠할 수가 없다. 그러므로 인간은 자연 앞에 스스로를 낮추는 수밖에 없는 것이다. 하지만 비록 형태는 다를지라도 외계의 지적 생명은 분명히 존재할 것이다. 만약 그들과 우리가 접촉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들에게는 매우 흥미로운 지식과 정보가 많이 들어있을 것이다. 반대의 상황도 생각해 볼 수 있다. 우리는 지구라는 특정 지역에서 일어난 물질 진화의 산물이다. 그리고 150억 년이라는 긴 세월을 거쳐 의식까지 갖추게 됐다. 그러나 의식의 산물인 지능은 무서운 능력이다. 인간이 자기 파멸을 벗어날 수 있는 지혜를 가졌다고 확신할 수는 없지만 열심히 노력하는 중이다. 우리는 어서 지구를 모든 생명을 존중할 줄 아는 공동체로 바꾸어야 한다. 그리하여 지구의 평화를 지키는 한편 외계 문명과의 교신에 성공함으로써 은하 문명의 의젓한 구성원이 되어야 할 것이다.